완전 100% 비금속이에요. 이렇게 반사도가 있는데 금속이 없다는 거예요. 꼭 이 재단을 하실 때는 스테인리스 칼날을 쓰셔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칼날을 써도 얘가 칼이 먹지가 않아요. 필름이 세갖고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칼을 날 하나로 유리 2장, 3장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벌써 부러뜨렸잖아요. 필름을 저기 칼날이 안 먹어서. 그래도 최대한 한 번에 해줘야지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유리 손상이 갈 수도 있겠죠. 이면지를 벗길 때 이렇게 룸미러 하움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각진 부분을 먼저 벗겨준 다음에, 지금 먼지 하나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의 능력 이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좀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전체 공기가 습도가 55%, 60% 정도 가깝게 만들어 주려면 시공 전에 1시간 전에 저거 가습기를 틀어놔라. 공업용 가습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먼지가 없느냐? 이면지를 벗기면서 여기서 나오는 먼지, 여기서 흡수되는 먼지, 벗기면서 생기는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 내 실력이 좋지만 환경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습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여기서 이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좀 무겁게 뿌려지면 습기가 올라가면서 좀 가라앉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면지를 벗길 때 또 정확한 동작으로 해줘야 팔과 손과 옷에 있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완전히 단순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팔이 필름 위로 또는 물통이 필름 위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시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과정에서 먼지가 들어갔구나라고 인지가 돼야 그분은 앞으로 기술자로서 미래가 있고 또 기술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썬팅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아주 예민하게 까다롭게 그 과정들을 아주 빠짐없이 해줘도 문제가 생깁니다. 펜더 로드 선셋 레이니블루 산타나 역시 글라스 틴트. 예.
어디에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중국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가요? 썬팅 한 지 10년 됐고 웬만큼 자기가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고급 손님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 룸미러 밑에 먼지가 항상 들어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급 이상입니다. 혼자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썬팅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먼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1년 정도 한 사람은요. 그리고 본인의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이 부합해서 같이 삼합이 맞아줬을 때는 1년이 지나도 오래 썬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느리지만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썬팅을 한번 잘못 배워놓게 되면은 그 사람의 버릇을 고쳐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성격도 맞아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다 조합이 맞은 상태에서 5년, 10년 정도를 해줘야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이해를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와, 너 또 새 차 샀어? 펜더 로데 선셋. 아, 글라스 틴트 썬팅. 똑같이 흉내를 내고 똑같은 공정으로 더 꼼꼼하게 했는데 왜 먼지가 들어갑니까? 라는 분들이 아주 많죠. 큰 동작과 순서에서 먼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말로 다 얘기 못 할 수가 없는 미세한 동작의 차이 때문에 좀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청소를 하는데 스크래핑을 2번 정도 해준 상태고요. 룸미러 카바 브라켓에 먼지가 많아요. 근데 얘는 헤라로 청소가 안 된다. 자, 물로다 뿌려서 그 다음에 융으로 닦아줘야 된다. 물은 친수 효과를 내주죠. 유리가 깨끗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쪽에서 퍼져 나옵니다. 물이 나오면서 먼지도 같이 퍼져서 유리 쪽으로 들어와요. 그게 물의 기능입니다. 고유한 기능이고. 자, 미세하게 이 슬리머는 아주 미세한 발수 효과를 내서 먼지가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소를 할 때는 먼지와 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청소를 하면서 먼지가 파킹해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로다 청소해 주는 게 좋고, 최종 마무리는 슬리머 기능을 하고 있는 올가 9으로 마무리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청소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청소를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지가 어디서 들어가냐? 이거 너무 궁금하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들어가는지 몰라. 어디서 들어가겠어요? 청소를 5번, 10번 해서 했는데 어디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유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이 과정에서 들어갑니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발견 못 하셨죠? 똑같이 보이죠? 이거는 오늘 다 풀어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전면 시공을 하면서 제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똑같지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저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에게만 아주 짧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청소 끝났어요. 끝나고 필름을 붙일 겁니다. 제일 궁금한 단계, 내가 시공하면서 제일 궁금한 단계. 자, 가스키징 했을 때 먼지가 과연 있나 없나 쫙 보는 단계. 너무 궁금하고 긴장이 되는 순간이죠. 가스키징을 하면서 먼지를 봐줘야 먼지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여기서 한 번에 강하게 스키징을 해주면 먼지가 발견되더라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전체 다 띄어내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결과물을 보는 순간. 지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매일매일 저는 시공을 하면서 아직도 긴장을 합니다. 이 순간에. 머티리얼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딱딱한 필름이기 때문에 스케징을 할 때도 똑같은 연장으로 똑같이 힘을 주고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2번, 3번 스키징을 하는데도 물이 잡히고 계속 콩알만한 물 자국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생기고, 소비자분들한테는 이거 조금 있으면 마릅니다, 원래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키징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과정을 다 완숙하게 경험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스키징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고생 차가 시공이 끝난 다음에 나갈 때는
이거 원래 그래요라는 말보다는 거의 완벽하게 해서 무늬도 거의 마른 상태에서 나가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질문이 없죠. 기술자의 수준에서 썬팅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아는 척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뉘앙스를 주게 되면은 고객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 그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치를 챈다는 얘기죠. 그냥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 깔끔하게 스퀴징을 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거의 마른 상태에서 차를 출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시공을 마쳤어요. 필름의 시공 퀄리티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외관을 한번 보시죠. 좀 하는 애들은 다 글라스 틴트야? 자기야, 피부를 위해서도 신차 썬팅은 글라스 틴트지. 반사돼서 보일 때는 일단 이렇게 반사도가 있는데 금속이 없답니다. 그래서 얘는 전파 장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열 차단이 나와도 요즘 다 되더라고요. 장애가 없습니다. 아예.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멀티레이어 필름입니다. 네. 금속 없이 반사를 내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비금속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휴대폰을 겹겹이 싸도 안테나가 감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완전 100% 비금속이에요.